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3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실 LG와 두산 경기를 제외하곤 사직 NC와 롯데 그리고 대전 SK와 한화의 더블헤더 그리고 수원에서 삼성과 KT의 경기가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잠실 경기는 LG, 두산 팬분들 아니라 키움 그리고 또 SK 팬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그런 아주 핫 이슈의 경기가 됐습니다. 자, 경기는 내용도 굉장히 쫄깃쫄깃 수준 높았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연장까지 갔습니다. 자, 경기 결과는요. 6대 3으로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SK를 LG가 한번 잡았죠. 이제 LG는 양쪽 팀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느 팀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섰네요. 자, 뭐 이거는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오늘 LG 트윈스에서는 차우찬이, 두산에서는 린드블럼이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린드블럼이 오늘도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고요. 차우찬은 승리 투수의 여건을 갖고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결국 불펜에서 무너지면서 결국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불펜에서 송은범 선수가 올 시즌 두 번째 승리 투수가 됐고요. 윤명준 선수가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선취점은 린드블럼이 1회에 2점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2대 0으로 계속 갔고요. 8회 LG가 한 점을 더 내서 3대 0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8회 말 드디어 두산 타선이 터졌습니다. 2점을 쫓아갔고요. 9회 동점을 만들어서 3대 3 연장으로 들어갔고 10회 LG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패시 가문의 가문 회복을 위해 최근 굉장히 가공할 만한 장타를 터뜨리고 있는 페게로 선수가 10회 2사 1삼루에서 자월 3점 홈런, 결승 홈런이 됐습니다. 이 홈런을 쳐내면서 결국 LG가 10회 3점, 6대 3으로 승리를 했고요. 오늘 안타수는 비슷비슷했습니다. LG가 11, 두산이 10, 볼넷은 LG가 2개, 두산이 6개를 얻었고요. 두산의 실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차우찬 선수 7과 3분의 2 동안 8안타, 사사구 하나, 삼진 넷, 실점 둘, 자책점 둘이었고요. 진해수가 한타자를 맞았는데 안타를 맞았고 차우찬의 주자를 홈에 불러들였고요. 고우석 1이닝을 던졌고 볼넷이 4개가 있었습니다. 실점, 자책점 1점이었고요. 동점을 허용했죠. 송원범이 고우석 뒤를 이었습니다. 1과 3분의 1. 안타 하나, 사사구 하나였지만 삼진 2개 잡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린드블럼 선수 6이닝을 던졌는데요. 안타 7개, 사사구 하나, 삼진 8개, 실점 2, 자책점 2, 방어율은 2.38로 올라갔습니다. 자, 린드블럼 다음 최원준 선수가 1과 3분의 1, 그리고 권혁 3분의 1, 세 타자를 맞았는데요. 안타 하나 맞았고 실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점은 하나 하게 됩니다. 자책점은 아니었지만 실점이 하나 있었고 박주국이 1이닝을 던졌고 윤명준이 7타자를 맞아서 안타 2개, 사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2개, 3실점 3자책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8회와 9회 SK와 키움과 그리고 두산 그리고 LG 이 수도권에 있는 네 팀의
팬들께서 공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셨죠. 뭐 고우석 선수가 정진호 선수 삼진 잡을 땐 좌측이죠. LG 쪽이 3루쪽이었으니까 좌측의 팬들 속에 SK 팬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직접 구경도 직관도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마 SK 선수들도 아마 서울 올라오면서 이거를 버스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마 그쯤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버스에 타서 이 게임을 지켜봤고 대충 수원쯤 왔을 때 이게 동점이 되고 뭐 홈런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 차우찬 선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제 차우찬 선수 게임 던지는 거 보니까 일단 뭐 몸이 뭐 올 시즌 초부터 몸이 된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뭐 차우찬이 달라진 부분이 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실 것 같고 시즌 중반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투구 밸런스를 찾고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스피드도 올라왔고 자, 오늘 경기를 보니까 차우찬이 이제 삼성 시절의 차우찬은 진짜 아니구나. 뭐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건 한 몇 게임 전서부터 제가 좀 느끼긴 했어요. 차우찬이 게임을 운영을 하는구나. 느리고 빠르고 여러 면에서 이제 몸이 아닌 게임 야구에 대해서 타이밍도 알고 게임에 대한 흐름도 알고 뭐 그 정도 연차가 됐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지난 경기였죠. 두산전에 잘 던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두산전에 호투를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는 슬라이더였다면 오늘 키워드는 커브였습니다. 오늘 두 경기 연속 9월 15일 날 던지고 다시 두산전 던지는 건데 그때는 6안타를 맞았었죠. 그리고 4실점, 자책점은 2점이었는데 그때는 피안타의 2할이었어요. 자, 그때는 슬라이더, 오늘은 커브였습니다. 자, 패턴이 바뀌었고 이 커브가 지난 게임에는 오른손 타자들이 좀 섞여 있었다면 오늘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은 그냥 왼손 타자를 넣는다였고 박건우 선수가 하나 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좌타자는 7명이었죠. 그래서 좌타자 1색이었는데 자, 차우찬이 커브와 슬라이더 그리고 페이스트볼도 1회였어요. 1회 허경민 선수가 슬라이더를 좌선상 2루타를 치고 나갔고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와의 승부였는데 몸쪽 하이 페이스볼이었거든요. 이게 좀 빠지면서 몸에 맞는 볼이 나옵니다. 자, 지난번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백정현 그리고 최채흥 이 두 선수들이 좋아진 건 왼손 하이 페이스볼과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이렇게 해서 가장 빠른 볼 포인트와 가장 느린 포인트, 가장 먼 포인트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게임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게 기본이 돼서 게임을 좀 풀어나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1회에 무사 1, 2루 상황의 위기를 맞죠. 그러나 오재일, 김재환, 최주환 선수를 오재일은 슬라이더였고요. 좀 잘 맞았는데 잠실형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그래서 중견수 프라이 그리고 김주환 선수는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 김주환 선수가 슬라이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스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주환 선수도 몸쪽 하이 패스볼 이것도 잠실형 우익스 프라이 잠실구장 우익스 프라이 이렇게 나오면서 1회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회에 김주환 선수 나왔을 때 2루수 정주현 선수가 조금은 방어적인 수비를 하다가 결국 안타를 허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주환 선수인데 여기도 최주환 선수한테 커브와 빠른 패스볼, 슬라이더 이 세 개의 패턴을 잘 쓰면서 마지막 공이 패스볼이었는데 한가운데였어요. 그러나 타자가 좀 급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스윙을 하긴 했어도 여유가 없었던 그런 스윙이었고 정말 잘 맞았지만 이루수 땅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살타가 됐고요. 자, 8회에 2점을 주는 상황까지는 그 이후에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6회 선두타자 페르난데스 선수 좌선 2루타 맞고 요게 있었네요. 6회. 그리고 오재일, 김재환, 최주환 똑같았습니다. 준비 삼진 이렇게 나왔고, 자, 오늘 커브 이 커브가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5회였는데 4회쯤 두산이 1, 2, 3회의 차우찬의 패턴 변화를 보고 4회쯤 아마 더가웃 앞에서 미팅을 좀 한 게 있어요. 타격 코치가 미팅을 하고, 자, 커브의 패턴을 노리죠. 그래서 김주환 선수도 우전 안타가 커브였고요. 그 최지환 선수도 커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5회였습니다. 유지혁한테 커브, 중견수 프라이, 그리고 정수빈 유격수 땅볼, 그리고 허경민 선수 이제 정상적으로 패스트볼 슬라이더, 삼진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자, 커브 3개로 공 6개로 5회를 막아내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친다고 다 안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차우찬 선수가 알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많이 마운드에서 좀 느껴졌던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8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차우찬 선수가 오늘 120개까지 던질 뭐 자신 있다고 그러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차우찬이 120개를 다 전력 투구를 안 합니다. 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요령이 지금 차우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129를 전부 129 이전에는 전력 투구 전심 전력으로 했다면, 지금 차우찬은 넣고 빼고, 힘을 넣고 빼고가 너무 자유롭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구 폼이 안정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다리로 섰을 때 축다리의 발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의 차이, 그래서 무릎이 이루 쪽으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인데, 오늘은 잘 닫혀 있었고 큰 요동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 쪽으로 100% 힘을 쓸 수가 있고, 체중 이동이 되니 굳이 쓰지 않아도 될 힘, 그러니까 자기가 80의 힘을 던져도 100%의 공이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이전에는 100%의 힘을 던져도 80%의 공이 80% 정도밖에 공이 안 가니 120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투구 폼이 안정되면서 80을 쓰는데 100%로 던질 때보다 더 좋은 공, 오늘 144가 가는데요. 물론 커브에 대한 두산 타자들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차우찬 선수의 공 자체가 굉장히 타사 앞에서 빠를 수 있는 그런 공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차우찬이 달라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부분은 포스트 시즌을 가도 차우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반신반의까지는 아니어도 불안 요소가 항상 있었거든요, 차우찬 선수한테. 근데 그 불안 요소가 이제는 좀 사라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안타는 맞습니다. 안타는 맞지만 게임이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우찬이 확실하게 좋아진 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렇게 해서 차우찬 선수의 공을 두산 타자들이 공략을 하면서도 결국 주자가 나면서도 득점에는 실패를 하고 말죠. 자, 반면에 린드블럼 선수는 확실히 피로도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1회라는 부분이 좀 있죠. 1회 마운드에 올라와서 적응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의 모습은 린드블럼답지 않았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이 조금 내려왔다는 느낌? 팔이 잘 안 넘어온다는 느낌, 무겁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2회서부터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그 요령으로 메워가는 부분은 좀 있었는데, 이래 이천호 선수 볼넷 줄 때도 얼핏 보기에는 코스에 들어갔지만 공의 궤도 자체가 처음부터 좀 빠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도 몸쪽 공이었는데 이 몸쪽 공이 박히는 공이 아닌 조금 가운데 쪽으로 틀리는 그런 공이 같고, 이영정 선수 커브를 들어갈 때도 아직 완전하지 않은 커브였고, 최원성 선수 포크볼 안타 맞을 때도 포크가 팔이 내려가면 안 떨어지거든요. 밀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2회부터는 이제 코스를 좀 더 빠지게 바깥쪽 계통으로 컵페스토 계통으로 게임을 좀 풀어가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 에이스다운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피로도는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방어율이 2점을 줬기 때문에 3.28까지 올라가서 앞으로 7.1이닝 무실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투수 방어율은 양현종 선수한테 갈 것 같다. 그래서 0.09 차이가 로 벌어졌습니다. 양현종이 2.29고요. 린드블럼이 2.38이 되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린드블럼은 좀 지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게임이, 자, 다시 LG전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화전보다는 어차피 하루 쉬고 3게임 하고 하루 쉬고 한화, 다음에 NC가 될지 LG가 될지 모르니까 저는 하루 더 쉬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투수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NC전, 롯데전을 후렌코프, 이영하 둘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선수가 던질 거고, 삼성전에는 유희관일 거고, 하루 쉬고 아마 이용찬 선수가 비니까 이용찬 선수를 들어가도 되고, 포스트 시즌에 이용찬 선수를 뒤로 돌려서 쓴다고 하셨으니까 이쯤에는 다시 이용찬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린드블럼은 조금 더 여유를 줘야 될 것 같기는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양 팀의 패시들이 잘해줬죠. 타선에서 오늘 두산의 패시 페르난데스는 3안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를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우는 3게임이 남았고 페르난데스는 6게임이 나왔는데, 자, 양 선수의 안타수 차이가 5개죠,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5개 차이가 됐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거리는 가까워져 있고, 이 부분도 끝날 때까지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오늘 페르난데스 선수가 3안타 경기를 해냈고, 반대로 페게로 선수도 오늘 3안타 경기인데요. 자, 마지막 타석, 5번째 타석이었죠. 2사 1삼 상황이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였나요? 예, 원볼 원 스트라이크나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이패스볼이었습니다. 하이패스볼을 윤병준 선수한테 요구를 했는데 높게 갔어요. 높게 갔는데, 자, 오늘 발사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페게르 선수의 발사각이 조금은 홈런수를 줄인다. 일단 컨택이 돼야 공이 넘어가지 않나. 스윙 스피드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이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스윙이 달라졌죠. 예, 많이 좀 달라져서 조금은 각도가 좀 생겼어요. 뒤에가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특히 변화구를 칠 때는 얼굴이 들어가는 뒤쪽이 누우면서 쫓아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페이스볼을 노릴 때나 노볼 계통이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금 저희들 말한 대로 좀 잘 찍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 발사각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이 페이스볼이었는데 잘 쳐냈습니다. 스윙 스피드가 이겨냈죠. 약간 밀려가면서 홈런이 나왔는데,
139짜리 하이패스볼이었고요. 좌측 펜스를 넘었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 들어온 공이었거든요. 패스트볼을 노릴만 했고 그 공이 결국 페게로 선수의 배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내안타도 있었고요. 8회에는 도망가는 점수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4타점, 6득점 중에 4타점이 페게로였어요. 그래서 이 페게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페게로의 홈런 때 차명석 단장이 계속해서 타고 쫓다가 하이파이브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기쁘셨나 보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차오찬과 린드블럼의 투수전은 린드블럼의 피로도에서 2점을 먼저 주고 시작을 했고, 차오찬은 위기가 좀 있었지만 기어 체인지를 정말 잘해가면서 또 좋은 투구 밸런스에서 특별하게 자신의 100% 힘을 쓰지 않고도 써낼 수 있는, 힘을 뽑아낼 수 있는, 공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회까지 마운드에 좀 올라와 줬고요. 자, 결국 승리는 차오찬이 이겼죠. 린드블럼한테 이겨냈고, 자, 반면 불펜 쪽은 사실은 두산이 8회에 한 점 준 게 좀 아쉬웠어요. 오늘 뭐 끝내기 3점 홈런 맞은 거는 뭐 이미 9회 말에 점수 못 냈을 때 흐름은 LG 쪽으로 이미 넘어갔고요. 그 전에 8회에 2사 후에 유지혁 선수의 실책이 좀 컸습니다. 이 실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3점, 한 점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8회 말에 2점이 났을 때 동점이 되고 9회에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8회에 한 점 준 게 두산한테는 10회 말에 석점 준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점수일 것이다. 권혁 선수가 투아웃을 잡았는데 최은성 타구가 실책이 나왔고 결국 페게로한테 안타 맞았거든요. 실책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악수선구가 나왔기 때문에 득점권으로 바로 갔다는 부분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최근 유지혁 선수가 수비 이 부분, 또 번트도 굉장히 잘 되는 선수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지혁이 해줘야 될 어떤 것들, 역할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산에는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권혁 선수가 무너졌고 윤명준도 무너졌는데 박치국이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박치국도 약간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릴 요소들은 좀 있는데 어쨌든 두산의 불펜은 조금 걱정이고요. 반면에 LG의 불펜, 오늘은 정우영 선수가 쉬었고 진해수를 오재일 때 최지환 선수 때 집어넣었지만 결국 좌전 안타를 맞고 고우석이 마운드에 올라와서 볼넷을 줬죠. 그래서 볼넷이 3개가 나오죠. 4개를 줍니다. 그래서 고우석이 1과 3분의 1을 던지는데 볼넷이 4개 다 좀 많았어요. 1이닝을 던지면서 볼넷이 4개였죠. 안타는 안 맞았는데 볼넷으로 한 점을 줬거든요. 자, 근데 이 볼넷 밸런스나 고우석 선수 약간 피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운드가 좀 미끄러졌는데 오늘 심판진이 안 받아줬어요. 거길 조금 흙으로 메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선수의 요청이 있었는데 심판이 그냥 진행을 시켰거든요. 근데 플레이트 부분에서 조금 미끄러지게 되면 사실 고우석 선수는 올해 좋아진 게 축다리죠. 축다리를 차고 나오는 힘과 앞에 다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 반동으로 스피드도 좋아졌고 볼끝도 좋아지는 케이스라 뒷다리 모든 투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고우석 선수는 더더욱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그래도 8회 역전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 9회에 퍼스트 땅볼이 나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동점이었고 그리고 뭐 송은범 선수가 잘 그 다음 이닝을 막아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두산의 흐름은 끊겼거든요. 이유찬 선수하고 송은범 선수하고 대결이었죠. 이때 초구 2구 슬라이더가 들어갔는데 이걸 안으로 못 집어넣은 게 두산의 좀 패이긴 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공은 몸쪽 공이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우석은 역시 이제 비에 젖은 그라운드, 마운드, 그다음에 플레이트 이것들의 영향을 뭐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이기도 하고 좀 지쳤다 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 댓글창에 최근 유질 감독이 1과 3분의 1, 그러니까 포아웃 세이브 이 부분을 약간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미 시기도 지났고 이긴다고 올라가고 진다고 내려가지도 않는 4위가 어느 정도 LG는 뭐 꽤 오래전서부터 확정이 된 상태라 고우석을 너무 무리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정우영도 마찬가지고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유질 감독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두산전이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올 시즌에는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 같다. 지난해 그리고 이게 되게 커요. LG 입장에서는 지난해도 있었지만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랬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오늘 오주환 선수가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부분은 KBO나 각 구단이 좀 신경 써야 될 게 베이스 오늘 오주환 선수가 슬라이딩을 하다 그 슬라이딩이 오버 슬라이딩이 되면서 결국 뒷다리였죠.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접질렸어요.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베이스 슬라이딩을 하면서 오버 슬라이딩이 나오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버 슬라이딩도 있고 미끄러지면서 뒷다리가 걸리는 선수들도 있고 이거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첫째적으로는 이제 슬라이딩을 각 선수들이 잘 못한다도 있고 그런 기본이 좀 약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같은 동업자의 레벨이 문제인데 2루에 송구하는 게 악송구가 되면 수비수는 이제 공을 잡다 보니까 서로 베이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얽히고 설키는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걸리는 건 베이스 지금 우리나라 리그에서 쓰고 있는 베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예, 이게 옛날에는 좀 컸었는데 아마 미국에서 쓰는 그 베이스 규격으로 좀 낮아진 게 있어요. 특히 잠실도 그렇고 그 베이스가 계속해서 하얀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하얀색을 계속해서 덧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베이스가 사실은 그 정도 높이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베이스 높이라는 게 땅의 높이,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스를 박아 놓는 그 위치에서 그 주변이 흙이 좀 모이면서 점점 베이스가 올라오는 그 땅이 올라와요. 주변 땅이. 그러면서 베이스의 높이가 점점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보면 베이스 슬라이딩을 하면서 오버 슬라이딩 하는 케이스 보면 베이스에서 이제 슬라이딩 하는 게 미끄러지는 건 슬라이딩 미스도 있지만 베이스가 좀 너무 낮아서 미끄러지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라운드 정비가 잘 되는 일본이나 미국 그라운드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베이스도 조금은 그 환경적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예. 돈으로 치면 굉장히 환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오주환 선수의 부상 정말 아찔한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수들도 슬라이딩, 캠프 때 좀 연습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해야죠. 다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산이 LG한테 잡히면서 SK는
인천에 도착하는 기분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지 않던 매직 6가 매직 5가 됐고요. 자, 화요일날 KT와 SK는 KT, 두산은 NC 각각 수원과 창원에서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거의 80%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이기고 져서 두 개가 줄어들게 되면 매직 넘버가 3이 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두산 선수들이 긴장이 좀 풀어져요. SK 선수들의 긴장도 긴장이지만 두산 선수들이 약간은 힘들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 KT전, SK는 KT전 누구를 선발로 쓰고 앞으로 SK가 6게임 투수 로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해요. 산체스가 지금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소사로 들어갈지, 김광현으로 할지, 산체스로 시작할지 연기학 감독이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 되게 재밌는 결정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팀의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가 줄은 건 어저께는 하나가 두산 쪽에서 줄였다면 오늘은 하나를 두산이 줄여줬잖아요. 자, SK는 굉장히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경기만 벌어졌는데 제가 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게 사실 댓글창 저희 카카오 플러스죠? 아마 친구? 예, 거기에 오늘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늘 한 게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지 말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녹음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한 경기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두산이 오늘 게임을 지면서 SK가 다시 한 게임 반차로 벌어졌고, 매직 넘버는 6에서 5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6번째 딱 한 놈만 판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반장님께 이 파일을 반장님도 두산 팬이시죠? 예. 네, 어쨌든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예,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